내 말 이해되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좌표의 합과곱이 아니라 y좌표의 합과곱이지? 그럼 x좌표, y좌표를 찾으면 되지. 계산이 아니라 표현하면 되지. 봅시다. 자, 두 식을 합치면 풀어봤을 테니까 두 식을 합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얘의 두 근이 합이 7이고 곱이 마이너스 2다.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요런 거 풀 때, 이런 류의 문제, 어떤 문제를 풀 때 요런 식이 나왔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 그러면 근의 공식 써서 근 구하는 거는 진짜 할 게 없을 때 하는 거야. 죽어도 할 게 없을 때. 자, 그러면 그 전에 일단 요런 건 할 만하잖아. 그치? 자, 썼어. 그럼 잘 봐봐. 지금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줄게. 실제 이 문제 풀 때는 그림은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두 개 만나고 있어. 그때 요 점과 요 점이 교점이고, 그때의 그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지금 얘네 둘을 더한 거랑 곱한 게 얘네다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요 점에 y가 있을 거야. 즉 여기는 x가 알파고 y좌표가 있을 거고, 얘는 x가 베타고 y좌표가 있겠지. 그치? 난 지금 이 y좌표의 합과곱이 알고 싶은 거잖아. 표현하면 되지. 자, 얘 이차함수의 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고, 1차함수의 식은 y는 2x 마이너스 1이야. 저 식에다 넣으면 되잖아. x가 알파일 때 y 값을 엿다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이고, 엿다 넣으면 2알파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계산할 때 당연히 차수 낮은 게 편하겠지? 넣자.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야? 알파 콤마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요 점의 좌표는 2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요게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y1, y2 아니야? 그러니까 y1 플러스 y2는 실제로 2알파 마이너스 1, 2베타 마이너스 1의 합과 같겠지. 그러면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니까 12가 되겠고, 다음 y1과 y2의 곱은 2알파 마이너스 1과 2베타 마이너스 1의 곱이므로 전개해주면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돼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플러스 1이므로 마이너스 21이 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을 빼버리면 정답 33. 이렇게 풀어야지. 이해되지? 요게 220번. 그래서 이해됨? 이해가 된다는 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배우고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풀면 되지. 이 책이 조금 별로인 게 칸이 좀 좁구나. 됐지? 지울게. 해서 지워도 돼? 다음 222번. 자, 잘 봐봐. 이 문제는 못 알아들으면 조금 어려워. 이게 뭐 하라는 건지를 잘 모르거든. 봅시다. 일단 그림으로 볼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하나 있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하나 있었고,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난대. 자, 두 점이 이렇게 만나는데, 문제. 그 두 교점을 이은 선분 위에, 이 두 교점을 이은 선분, 요 선분 위에 누가 있대? 1,4가 있대.
이 상황이 나왔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면 요 교점을 모르니까 뭐 알파라고 두고 요 교점을 모르니까 베타라고 둔다면 1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는 소리지. 당연한 얘기지. 그림으로 딱 보이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자면 두 식을 합쳐봅시다. 두 식을 합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다 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 되고 얘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그지? 그러면 요 식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1이 사이에 있다는 소리지. 자, 그럼 이 문제는 뭘로 바뀌어? 두 근이 1보다 클 조건, 두 근이 1보다 작을 조건,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조건 이걸로 바뀌지. 2차 부등식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 지금 여기서 이차함수 단원에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시험범위니까 어차피 이렇게 섞어도 상관없어.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조건 뭐였어? 기억나나? 이 식을 fx라고 칠게. fx에다가 1 넣으면 음수가 나온다. 요게 끝이야.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조건. 왜냐면 요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의해서 봐봐.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쳤을 때 이 두 근 사이에서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음수인 함수값이 나왔다는 건 1이 두 근 사이에 있다는 소리야. 그냥 바로 이렇게 돼. 그래서 어렵지 않게 뭐만 하면 돼? 얘한테 1 넣었을 때 0보다 작다. 이것만 해결하면 끝이야. 뭐 판별식이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왜냐? 음수인 함수값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인 함수값이 하나 떡하니 있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음수인 함수값 여기를 지나면서 x축과 접하거나 안 만나게 그릴 수 있어?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뭐야? 판별식은 쓸데없다고. 무조건이니까. 요것만 하면 돼. 1 집어넣자.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정답.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테니까 아, 1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볼 수 있어야 풀는 문제. 만약에 이거를 놓치면 문제 풀기가 되게 곤란하지. 처음 보지 이거. 이런 형식으로 표현된 거는. 그냥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1이 두 근 사이에 있을 조건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바꾸면 잘 안 보여 사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거 뭐야? 선분. 이게 만약에 직선이라고 되어 있으면 못 풀지. 직선이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못 풀지. 좋은 문제야. 그래서 25번 해결했어. 그래서 왜? 내가 물어보자. 왜? 어디서 막혔는데? 두식 합쳐서 판별식 했을 거 아니야? 판별식은 0이다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남아? 뭐 남았어? 두 식을 합쳐서 판별식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지울 거 지우고 남은 게 뭐 남아? 항들이? 그냥 EAK? 마이너스 4? 아, 내가 지우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봐도 알겠지만 너 이거 짝수 판별식 썼어? 안 썼어?
쓰라고 좀! 몇 번을 말해? 이런 것만 봐도 개수가 앞에 4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차이가 나잖아. 써, 좀. 문제에서 제발 좀 쓰라고 깔아줬는데도 안 쓰는 건 무슨 심보요. 써야지. 두 식을 합치면 간단히 가자. 어려운 건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에 속해. 아까 두 개는 그래 틀릴 수 있어. 까먹을 수 있고 문제 못 찾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해야 돼. 이거는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야. 두 식을 합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X축과 접해야 된댔으니까 일단 판별식은 0이다. 당연히 갈 거고 지울 거 지워주면 K제곱 날라가고 A제곱 날라가고 남는 게 얘네들인데 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게 K 값이랑 상관이 없어야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나눠줬을 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가 얘가 0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여기서 B가 1 나오니까 끝. 못 풀면 안 되는 문제지. 선생님 이렇게 했고 그래서 별거 없잖아, 그지? 자, 다음 226번 서현이 풀었고 얘서 풀었어? 너 어디까지 해봤어 이거? 서현아 이거 답해보자. 이거 기준선이 두 개지? 언제랑 언제야? 답 구할 때. 오케이. 잘하네. 됐고. 그래서 어디까지 해봤어? 그래프 그렸고? 그래프도 안 그렸어? 자, 1,0과 5,0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 둘은 X축 대칭 이동 관계. 뭐 상관없고. 일단 위의 식은 이렇게 생기는데 1의 왼쪽과 5의 오른쪽만 살리랬으니까 1의 왼쪽이 뭐 이렇게 있을 거고 5의 오른쪽은 이렇게 있겠지.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있을 거고. 맞나? 여기는 생략. 다음. 걔한테 마이너스를 앞에다 갖다 붙였다는 건 뭐 X축 대칭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야 그냥 위로 볼록이네 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여튼간에 뭐야? 여기 이 부분이 뒤집혀 올라가겠지. 그럼 뒤집혀 올라갔을 때 조금 빡빡하게 그리자면 이 두 근이 1과 5이므로 얘의 꼭지점은 원래 생겼건 뒤집혀 올라갔건 무조건 3이겠지. 그리고 원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거든. 계산해보면 3 나오면 그러면 얘는 뒤집혀 올라갔으니까 4겠지. 그래서 요렇게 뒤집혀 올라가 있을 거야. 여기가 꼭지점으로 3,4. 그래서 여기까지 되나? 양쪽이 첫 번째 식, 얘가 두 번째 식. 자, 요렇게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기울기가 1로 고정이고 y절편이 불안정한 1차 함수가 하나 있었고, 얘랑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그때 기준이 되는 선들을 찾아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선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돼? 아래에서부터 점점 올라간다, 또는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좀 더 편하고, 뭔 소리냐?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아래에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만나겠어?
5,0을 지나는 순간부터 뭐 만날 수도 있고, 뭐 여기랑 접하는 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언제부터 4점이 될까를 봤을 때, 하나 첫 번째 기준선 1,0을 지날 때를 보자. 1,0을 지나면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나오지. 얘보다 내려가면 어떻게 돼? 무조건 2점에서 만나고, 그지?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면 어때? 예를 들어 뭐 요점을 지나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쳐볼까? 교점 4개 나오지. 계속 4개야.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그래서 요 2개의 선이 기준선이 되겠다. 그래서 이 2 기준선의 사이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네. 그래서 첫 번째 1,0을 지날 때, 두 번째 요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식과 접할 때, 3,4 지날 때 아니야, 접할 때야. 그래서 그 2개를 기준으로 값을 찾아보면 되겠네. 그래서 찾아보면, 그래서 이해돼?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얘가 1,0을 지날 때, 그럼 대입하면 K값 나오겠지? 그때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식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랑 Y는 X 플러스 K랑 접할 때를 보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식 만들어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 나오고, 얘가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이 0이다. 4K가 5니까 K는 4분의 5가 되겠다. 즉, 요선일 때 K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선일 때 K가 4분의 5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아야겠지. 등호 붙이면 안 되지. 등호는 언제야? 딱 요때니까 이때는 뭐야? 교점이 3개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K 값의 범위가 되겠다. 그러면 얘가 A, 얘가 B니까 B에서 A를 뺀 다음에 4 곱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9. 요 정도는 이제 풀 줄 알아야 되고요. 됐으면 넘겨서 정리할 거 하고, 넘겨서 30, 31, 32 3개. 30. 자, 근데 다음 페이지부터 너무 고생길이 훤한데? 자, 일단 230번 보자.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gx는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야. 자, 이때 걔네 둘의 교점의 x좌표는 알파랑 베타래. 즉 뭐야? fx랑 gx랑 합쳤을 때 요 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지. 그럼 요거 쓱 이항해주면 얘나 그게 그거지. 그치?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럼 이항하면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지. 똑같은 얘기지. 근데 얘를 뭐라고 보겠대? hx라고 보겠대. 얘의 두 근도 알파 베타다. 결론. 됐지? 자, hx는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식인데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야. x제곱으로 시작해. gx의 최고 차이 계수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해. 그러면 얘를 넘기면 x제곱의 계수는 뭐야? 2가 되겠지. 그러니까 hx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가지면서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2차식이야. hx 이렇게 생겼다. 됐나?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알파 베타로 hx에 대한 식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보자. hx는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hx가 아래로 볼록인 거 확정됐잖아. 아래로 볼록인 애가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래. 뭐야? 꼭지점 준 거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hx의 식을 만들어 보자면 hx는 최고 차이 계수는 여기서 땡겨오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6인 식인 거지. 끝났네. 얘랑 똑같이 생겨야지.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자면 2로 묶으면 되겠네? 됐다. 그러니까 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얘의 두근도 알파 베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과 곱이 나오겠네. 이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은 어렵지 않게 나오겠다. 끝. 이해되죠? 다음 231번. 자, 정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거의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제일 너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특수각. 자, 봅시다. 다른 방법도 있어. 뭐 기울기를 써도 되고 뭐 나중에 배울 뭐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평면접해서 배우는 그런 거 써도 되는데 너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걸로 해보자. 자, fx가 x제곱 플러스 a인데 걔랑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는데 그러면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여야겠네.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좌우 대칭인 이차함수가 뭐 이렇게 있었고 됐지? 자, 이때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 그리고 요 점 꼭지점은 c. 그럼 c점의 좌표는 0, a 그리고 a는 우린 음수인 걸 알고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a, b, c를 이었더니 정삼각형이 나왔대. 좀 삐뚤지만 얘가 정삼각형이래. 됐지?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을 꺼내보자.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의 좌표는 0, a임을 알고 있어. 됐지? 그럼 여기서 뭐 별의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너희에게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걸로 해보자. 정삼각형이야. 반으로 쪼갰어. 여기 30도, 여기 60도, 여기 직각인 거 맞지? 그때 비율 어떻게 돼? 1대 2대 루트 3이다. 맞나? 자, 그럼 물어보자. 예서야, 요 길이 몇이야? 요 길이. 자, A 맞아? 마이너스 A지. 그럼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에 해당되는 게 얘니까 얘에서 얘로 가는 건 루트 3을 곱하지. 그럼 얘에서 얘로 가는 건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지. 맞나?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했을 때 여기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B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아, 얘 한근이 얘구나.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네. x자리에 집어넣자. 그러니까 이거 굳이 유리 안 한 거야. 제곱할 거니까. 자, 넣자. b의 좌표, 우리가 찾아낸 b의 좌표를 얘한테 대입해주면 0은 3분의 a제곱 플러스 a가 되겠다. 풀어주면 0은 a제곱 플러스 3a, a는 0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당연히 음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 3번 끝. 간단. 뭐 BC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을 거고, 뭐 좌표 평면 좌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B점의 좌표를 뽑아낼 수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방법이 있겠지. 뭐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너에게 가장 와닿는 건 요거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1대2대 루트 3. 연습 많이 해야겠다. 이 책 어려운 건 알고 있었는데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지금 여기가 100페이지잖아, 얘들아. 지금 100페이지 연구잖아. 뭘 중간에 순역을 빼먹었다 하더라도 여튼. 지금 이 책의 40%였다, 얘들아. 너희 해야 되는 양의 40%. 남은 기간 동안 처음 60% 하면 되지. 자, 다음 232번. 요까지 하고 싶시다. 아이, 서연아, 이거 틀면 안 되지. 처음 보는 문제 아니잖아, 이건. 됐지? 자, 다음 문제 가자. 예서야, 너도 32번이 맞아야지. 지금 상황, 일단, 물론 얘도 그림은 딱히 필요는 없지만, 못 풀면 그려야지. 자, 얘는 지금 1,0과 4,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고 y절편까지 따지랬으니까 y절편도 따져주자. 0,4. 그러니까 얘는 요점 3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즉 뭐 요렇게 생겼겠지 뭐. 자,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A라고 잡았고, 요점의 좌표를 B라고 잡았고, 요점의 좌표를 C라고 잡았다. 자, 이때 점 P가 있는데 그 점 P는 이 2차 함수 위의 점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인대? A에서 B를 지나 C까지 움직인대.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 누가? 점 P가. 요 사이 어딘가에 점 P가 A, B로 존재한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 이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점 P도 여튼간에 2차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지. 이거 성립한다는 얘기고, 다음. 점 P는 A부터 C까지만 움직일 수 있댔으니까 이 X좌표인 A의 범위는 0부터
4까지만 움직일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낸 게 A는 0부터 4까지만 가능한 수야. 요 두 개를 알아냈어. 됐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A-B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야, A-B의 최대 최소값은 죽어도 못 구하지.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B 대신에 얘 넣어도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넣자. B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A 부호 바꾸면 되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뭐야? 2차식이네. 2차식은 최대 최소가 구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A-B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시오. A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요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거 못 풀면 안 되잖아. 그지? 자, 얘의 꼭지점의 A좌표는 3이고 들어가네. 결론 얘는 A가 3일 때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을 가질 거고 A가 0일 때 최소값을 갖겠네. 그래서 3 집어넣으면 최대값 5가 나오고 0 집어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정답 1. 선생님 너 어디서 틀린 거야? 여기 A-B를 보고서 서로 빼는 나도 그럴 뻔했어 사실. 왠지 답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 됐어? 그래서 어때? 이해돼? 네.